네, 권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도 많고 또 지식과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신 분도 많으신데 저를 이렇게 특별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권사의 특강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립니다. 오늘 저를 왜 초대해 주셨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오늘 6월 5일이 그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이어서 환경을 연구하는 저를 이렇게 해안을 가지시고 우리 권사회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이 어떻게 그 유엔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 되었냐면 1972년에 그 스톡홀름에서 그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 차원에서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그런 최초의 회의가 그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한 날이 1972년 6월 5일이고요. 그 환경에서는 그 끝에 이자로 끝나는 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지구 얼스 서밋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 환경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한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2년에는 WSSD라고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회의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의 회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 그런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 권사님께서 그럼 너는 환경의 날 기념식에 안 가고 왜 여기 교회 와 있냐? 가서 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미 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권사회 특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일부 찬양대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로 이제 정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이제 더 이상 강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강의는 더 이상 없다. 오로지 강연만 있을 뿐이다. 제가 옛날에 박사할 때 그때 이제 그 제너럴 이그잼, 파이널 이그잼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내 인생에서 시험은 더 이상 없다 하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교수가 강의 안 하면 할만하고 우리 저도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안 하면 할만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은 그 감사 안 받으면 할만하다고 뭐 국정감사니 뭐 시민감사니 뭐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결혼은 남편 없으면 할만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물 종의 보존 크리스찬이 감당할 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소개를 해보면 제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있는데 저는 이화여자대 환경공학과 직업은 제 제2의 직장이고 제1의 직장은 지금 저기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남성교수 중창단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입학식 때 신입생들 입학식 할 때 축가로 이렇게 나름 꽤 유명해서요. 이화의 BTS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신데 저도 연로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저는 앞에 나와서 항상 이렇게 댄스 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 BTS 이런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입학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제가 입학식에서 우리 이제 축가를 부르면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함성을 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랬더니 전부 이렇게 폰을 들고 사진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왜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입학식이 저희 옛날 같지 않고 좀 조용한 그런 좀 이전과의 다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이제 2년 전에는 이게 또 조선일보에서 제목도 이렇게 이대 남총장과 서울대 여총장 누가 먼저 나올지 두고 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해서 총장님한테 저희도 불려가가지고 왜 그런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그런 제목을 달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김은미 총장님이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또 학생들이 또 저희 그 학교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퀴즈에 출연했습니다. 유퀴즈 148회 출연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뭐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청원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수님들 좀 한번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유퀴즈에서 제가 저기 가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유퀴즈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유재석이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은 저랑 띠동갑인데 GT 띠동갑인데 유재석 옆에 이렇게 왔을 때 보면 진짜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옷걸이 아시죠? 옷걸이 거의 옷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슬림하고 그 대신 이제 좀 재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어떤 곡으로 이제 남성 교수 중창단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했는데 유재석이 저희 한국음악과 교수님 말씀에 하면 아버님이 국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와 그런 이제 그런 약간 연예계 재능이 좀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강연하는 이 제목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이제 교양 과목이 있는데 교양 과목 중에 자연과의 대화라는 그런 과목으로 강연하는 내용,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권사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저 책은 이제 저와 굉장히 친한 저를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르는 미국 보스턴 대학의 리차드 프리맥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저 책을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대화 그래서 Communication to Nature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 나름 그래도 인기 과목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항상 영어로 가르쳐서 이제 외국 교환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강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물종 보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종의 보존에 당연히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 종교 그다음에 철학적 이런 어떤 기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제 생물종의 보존은 인류 사회와 자연계 간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여기 도교라든지 타오이즘, 힌두교라든지 불교 이런 거 보면 자연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게 끌어들이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몇 명 되진 않지만 이슬람 친구들도 좀 있는데 이슬람도 여기 미산이라든지 칼리파라고 하는 것 같이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왜 자연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고 이 환경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었나 하는 그런 이제 철학적 배경에 기독교 문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보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우리 인간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다른 생물과 이제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창조할 때 보면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종과는 다른, 그러니까 약간의 인간의 어떤 우월성에 대한 그런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중에 하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명에서는 이제 지구와 환경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 좀 인간의 영혼 구원 이런 거를 더 이제 강조해서 아까 도교나 불교처럼 이렇게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에서 어떤 그런 수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종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서구 중심의 문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라든지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제국주의라든지 그런 자원 발굴
이런 것에 이제 우선 중점을 두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제적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독교 문명이고 그 기독교 문명이 오늘날 우리는 환경 파괴, 그다음에 생물 종의 멸종 이런 거에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영어하고 우리말을 같이 했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God made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분류학적인 그런 관계, 분류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별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고요. 거기서 우리 이제 인간들은 이 생물 종들을 우리 지구 차원에서 잘 협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기독교인에 주셨다 하는 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생물 종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연을 돌보고 보존해야 하는 그런 숭고한 청지기 사명을 영어로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지 종의 멸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일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멸종 위기종, 뭐 그다음에 희귀종, 그다음에 뭐 천연기념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서 그 특별한 생물 종을 보존하는데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멸종 위기종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생물종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것은 개체수가 작고요. 그다음에 분포 지역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종은 그 지역에서 없어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멸종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우리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자연 환경의 보존, 그다음에 생물종의 관리, 그다음에 그 종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런 일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그 1986년에 그 이탈리아의 그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종교인들 회의를 이제 1986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아시시 디클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부디스트, 그다음에 크리스찬, 그다음에 힌두, 머슬람, 주이시 이렇게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시스는 제가 이태리 지도에서 그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약간 우리 그 약간 영적 그런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뭐 계룡대 정도 될까요? 계룡산 그 중턱에 자리 잡은 그런 자그마한 도시가 아시시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제 강의 제목이 자연과의 대화라고 했고 아까 우리 회장 권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그 열왕기상 읽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정말 그 솔로몬이 왕이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29절에 아까 읽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총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는 넓은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그 레바논 백향목 우술채 여기 제가 여기 이탈릭체로 한 요 글자들은 다 생물 종들입니다. 그 종물과 이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많다. 이제 그렇게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컨렛 로렌스라고 하는 저 박사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1973년에 저희 분야로서는 굉장히 희귀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런 사회생물학, 그다음에 이제 생물종 연구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킹 솔로몬스 링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반지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여기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자연에서 이제 그 굉장히 생물들을 연구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거위들이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맨 처음에 알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그걸 이제 자기 부모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이걸 영어로 이제 임프린팅이라고 그러는데, 각인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개체를 자기 부모로 인식하는 그런 행동학적 특징이 있는 것을 이분이 처음 발견했고, 이 책 제목에서 보다시피 자신은 솔로몬처럼 그 자연과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반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반지, 킹 솔로몬스 링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냈고, 우리 그 환경 분야, 이렇게 생태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물론 이분도 이제 인간과 동물 간의 그 소통 가능성을 탐구를 했고, 그다음에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영문학 전공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실 때 롱펠로우 시를 당연히 좋아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셨을 텐데, 롱펠로우가 쓴 그 하이어와서의 노래라고 하는 그 영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산문시인데 The Song of Hiawatha라고 그렇게 돼 있는 이 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I sing the song of Hiawatha, 그러니까 이 노코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위스콘신 지역에 사는 그 인디언인데, 이 어린 하이어와사가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되어서 자연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자연과 이렇게 계속 친근하다 지내다 보니까 어느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지혜가 자라게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One day he hears the voice of tree saying hi Hiawatha.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한테 Hiawatha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자연의 그 어떤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지적 수준이 그게 성장했다. 이제 이런 시를 이제 롱펠로우도 이렇게 이제 시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 아까 그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도 그 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 대화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생태학자들이 사실 하는 역할이 뭐냐? 오늘날 이제 생태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생태계의 그 변화, 이런 그다음 파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실 생물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엑슨 발데스 오일에서 이제 그 오일을 그 기름을 뒤집어 쓴 그 새가, 이제 바다새가 여기 이제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m sick, I starved to death, 니네 인간들 너무 밉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학자들이 하는 역할은 자연 생물종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 생물들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자연이 계속 망가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생태학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그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많은 종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한라산에 구상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 그 동부 지역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오나멘탈 추리,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 제가 이제 그걸 자세히 봤는데, 그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자연산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한 게 되게 안타깝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은 훨씬 더 굉장히 향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고산지대, 그러니까 고산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발 한 1200m 이상, 여러분들 이제 등산을 해보시면 알지만
계속 나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나무가 사라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추리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고산지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는 나무가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나무는 여기 제가 여기 학명을 써놨는데요. 그 에이비스 코리아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기 코리아 뭐 코라이엔시스 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 자라고 있는 식물들, 그러니까 한반도가 오리진인 식물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식물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 엔데믹 스피시스,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지역 특산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쇠퇴하는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하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고 강수량의 변화가 생기고 더 가뭄과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이 나무들이 이제 쇠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다뤄져가지고 우리 바이올로지컬 컨서베이션에 그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그 에이비스 코라이스 코리안 포 한국의 구상나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도 굉장히 잘 아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이 나무를 사람들이 막 그 가서 사서 이제 집에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로 쓰는 그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AI.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AI 하면 인공지능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 이전부터 그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조류독감을 퍼뜨리는 그 생물종은 이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방오리인데요. 고방오리를 이제 옛날에는 이 고방오리가 저쪽 러시아의 그 습지 지역에서 이제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생물종이었는데 이 생물종들이 이제 주로 야간에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GIS 우리 내비게이션 쓰는 것처럼 이걸 이제 소형화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인공위성 추적 장치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름 붙이는데요. 그걸 이제 등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 얘네들이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내면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이제 실험실에서 이 걔네들을 알 수 있는 이동하는 경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IT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고방오리는 이제 조류독감 중에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학자들이 굉장히 이동 경로를 알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유일하게 보통 새들이 이제 겨울에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들은 북에서도 남으로 내려오지만 동에서 서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 캄차카 반도를 지나가지고 그 알래스카라서 미국 대륙으로 이동하는 철새이기 때문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는 이제 이 조류독감이 미국에도 이제 퍼져가지고 겨울에 많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양계 산업도 엄청 큰데 조류독감이 퍼지면 이걸 살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들, 그다음에 그 닭들, 그다음에 뭐 오리들, 거위들을 땅속에 이렇게 다 파묻는데 엄청난 이 환경 파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비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그 양계 산업은 저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류독감이 이 새에서 이동되는 것을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연구 중에 이제 우리나라 판문점 DMZ에서 이제 그 겨울 철새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독수리들이 이제 그 DMZ에 와서 엄청난 수가 오고 있죠. 제가 좀 찍은 지 오래되긴 한 사진인데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이제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반도에는 아주 특이하게 그 제두루미와 두루미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비무장지대, 그래서 DMZ에 대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학자 동경대학의 그 히구치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그 38선 여기가 이제
38선이고 이쪽이 이제 이쪽부터가 남쪽이거든요. 이게 DMZ는 2km 버퍼 존인 거 아시죠? 우리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무장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근데 요 밑에는 CCG라고 이제 민통선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통선 지역은 이제 철원의 인공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 지역이 겨울에 지금 가면 이제 아마 여기 벼농사를 짓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벼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이제 벼를 베면 이제 그 낙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미들이 이 지역을 이제 이용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낮에 이용하고 여기는 이제 밤에 이용하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루미 연구는 또 그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여기 철원에서 북한의 이제 금야하고 여기 안변 여기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제가 동경대 그 연구전에 가 있을 때 북한 과학자들과 그 모여서 여기 이제 북한 과학자들도 이 지역을 이제 철새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뭐 트랙터 달라, 뭐 비료 공장 지어 달라,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뭐 잘 협력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여기 철새 보호 지역으로 지금 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식물 종들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많은 권사님들이 이제 식물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관심 많으셔서 저도 되게 놀라기도 하고 되게 이제 좋았는데요. 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나가서 식물 종들을 이렇게 이제 표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집을 해서 여기 이제 그 우리 이제 신문지, 지금 다 신문들 안 봐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 신문지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제 그 나무 프레스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기 이제 신문지가 그 수분을 빨아들이면 이제 그 아주 드라이한 건조한 상태에서 표본을 이제 그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본을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표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스캔을 해서, 과거에는 그 표본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그 식물종을 연구를 하려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아니면 뭐 샘플을 보내거나 하는데, 이제 보내거나 하면 이제 파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이런 많은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고, 이 정보들을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화 시기에 이런 그 종들을 채집을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스콧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워싱턴 대학에 있을 때 그 여기 그 자연사 박물관의 소장님이셨는데, 이제 하버드에서 이분이 이제 그 저 흑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오시고, 하버드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 소장님이신데, 여기 이제 그 오리올이라고 하는 그 동부 지역에 있는 새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본을 해서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나 나중에 이제 분류 이런 때 활용하는 그런 그 연구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물 분류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하면, 미발굴 종들을 가지고 이제 그 종을 찾아내가지고 그 종을 이제 분류학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종들에게 학명을 붙이는 거,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 중에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 식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식물 종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이러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자연에 굉장히 이름 없는 그런 생물들이 많은데, 그런 생물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생물들에게 명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환경학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약 10만 종의 생물 종이 추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종의 발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현재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 좁은 지형에 비해서 그 많은 그 한반도에 사는 고유 생물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식물들이 그 대표적인 건데, 여기 이제 금강초롱이 1902년이면 우리가 이제 막 한일합방 되기 전에 외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막 오는 그런 해였지 않습니까? 근데 1902년에 이제 일본에서 일본은 이제 그 나라를 침략을 할 때 군인들을 보내지만, 군인들과 더불어 이제 이런 생물학자들을 보냅니다. 생물학자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생물 종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여기
예, 하나부사이아 아시아티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금강초롱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여기 금강초롱 발견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 하나부사야라고 하는 것이 일본 그 조선 총독부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금강사야 아시아티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한반도의 우리 한반도 안에 한국의 고유 식물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카이는 약 우리나라의 60% 정도가 나카이는 한문으로 이제 가운데 중자에다가 우물 정자를 써가지고 중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인데 일본 동경대학의 식물학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여기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를 이제 그 시절에 한반도를 뭐 40여 번 다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여기 이제 종들이 있는데 이제 종 끝에는 여기 이제 송명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종명이라고 하는 타케시마 시멘시스 그래서 독도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 연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름 붙인 사람을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이라고 이제 세계 식물학계에 이제 보고를 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 확인된 종도 9천 종여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입니까? 뭐 여러 권사님들이 각자 좋아하는 꽃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지안꽃입니다. 지안꽃. 왜냐하면 저 와이프 이름이 최지안이기 때문에 저는 최지안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이제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여기 저는 사실 개나리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나리가 여러분들 개나리의 영어 이름이 뭐 떠오르십니까? 괴나리는 아닐 것 같고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반도의 고유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개나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폴시티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폴시티아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명인데 이 개나리의 학명을 그냥 개나리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개나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학명은 폴시티아 코리아나고 아까 제가 나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1926년에 이 종을 발견하고 지금 이 개나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전까지 세계 학계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이 나카이는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히 보물섬이나 마찬가지죠. 만지는 곳마다 뭐 다니는 데마다 신종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인 이 개나리가 우리나라의 고유종이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식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회양목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회양목도 한반도의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박스추리라고 영어 이름은 그렇고요. 회양목도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앞에도 쭉 심겨져 있는 회양목, 아파트에도 심겨져 있는 회양목이 복수스 코리아나 이것도 이제 나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미선나무인데요. 미선나무는 이제 충북 괴산 괴산이 이제 느티나무 괴자인데 여기가 이제 천연기념물 보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선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선나무도 이게 코리안 화이트 폴시티아 흰 개나리란 뜻이죠. 그리고 학명은 이제 여기 이렇게 아벨리오 필럼 디스팅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명명자 나카이를 붙였는데 이 미선나무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무인 게 전 세계 유일하게 단일 속이 요거 하나고 그다음에 종도 하나이고 그리고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앞에 이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고요. 봄에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개나리 필 때쯤 돼가지고 적어도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싹 피고 확 집니다. 근데 이게 왜 미선나무냐면 이게 이제 씨앗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치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 아름다운 부채라는 뜻이죠. 미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많은 식물 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를 하고 보호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쓰고 산림청에서는 이제 희귀야생동식물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인데 이건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종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종입니다. 이 종 이름은 원앙이 사촌인데요. 원앙이 사촌이라는 그런 종인데 이 종을 국제 그 조류학교에서 현상금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을 잡거나 뭐 포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관찰만 해도 그 시절에 한 20년 전에 $500의 상금을 주었는데 이 종을 저기 혹시 찾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강에서 도래하는 종이거든요. 겨울에 한강에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는데 $500 벌려고 당연히 이제 발견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멸종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된 종입니다. 이 생물 종이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야 이거 참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원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이제 돈도 안 되는 이 연구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특허도 내고 저 제품도 만들고 막 이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내 연구는 왜 이렇게 배고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류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나고야 프로토콜인데 여기 이제 뭐가 결의가 됐냐면 ABS라고 하는 것이 결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전 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 종들이 있으면 그 종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이익은 오로지 그 제약 회사가 독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 종이 자기 나라에 오리진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을 어떻게 하냐? 이익을 그 원래 국가와 나눠야 되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에 그걸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생물 하는 사람들은 생물 분류 이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을 벗어날 때가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전 자원을 원래 국가와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국제적 규정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그 1964년에 여기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레드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에서 처음 발견한 그 종입니다. 이게 그 전까지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64년에 발견이 됐는데 20년 후에 20년 좀 지나서 이 종이 그냥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 이제 그 기후 변화인데 여기 이제 카리브에서 이제 구름이 생기면 이 산 위에 이렇게 이제 구름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양서류가 여기서 서식할 수 있었는데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 구름이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쪽 그 산으로 가면 여기 이제 이 지역이 건조해지는 바람에 이 생물 종들이 살 수 없게 됐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네이처라는 잡지에 나오고 여기 네이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 연구도 이제 2006년에 네이처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거 보다시피 이제 잉글리시 오크라고 하는 영국 참나무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일찍 활동을 하게 되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사는 이제 겨울 나방이라고 하는 이 그 나방은 그 나무의 그 즙을 먹고 살기 때문에 활동한 시기가 일치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여름 철새인데 그 울새라고 하는 파이드 플라이트 캐쳐라고 하는 이 종은 기후 변화에 이제 덜 예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돌아오면 이 자기 식물도 없고 곤충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개체수가 계속 감소한다 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그 핵심 내용이고 이것도 이제 2006년에 학교에 보고가 돼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기후 변화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때 이런 데이터가 좀 장기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데이터가 과연 있을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이 데이터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그 이후로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지역이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가 이제 물론 날씨들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생물 종을 관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식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곤충과 동물, 그다음에 제비,
그다음에 이런 그 양서류 이런 것도 이제 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는 여기 그 서대문구 지금 강북 삼성병원 바로 옆에 서울 기상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 뜰에 보면 이 매화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나무 이 개화 시기를 거기는 이제 그 조사원이 계속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보스턴 대학의 프리막 교수님을 이제 오래전에 초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나리가 있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벚꽃 개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벚꽃 개화 시기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근거해서 이 개화 시기를 알려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25년 지도인데요. 물론 이제 저 2년 전에는 여의도 그 윤중로에서 이제 이런 벚꽃 축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윤중로에 이제 벚꽃 축제를 하는데 이 윤중로 자체가 이제 벚꽃으로 쫙 펴 있는데 이 모든 벚꽃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벚꽃이 하나 있는데 그 벚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후문, 국회의사당 후문에 가면 그 앞에 나무 번호가 120번짜리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알루미늄 태그가 있고 그럼 요 앞에 거기 뭐가 되냐면 관측 표준목이라고 하는 이 코너스톤이 있습니다. 주춧돌이 있고요. 이 나무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의 봄의 개화 시기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식물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이제 늦었지만 내년에 이제 그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방문해서 120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보물찾기 하듯이 그러면 이게 서울의 벚꽃 관측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로 관계로 해서 제가 이 데이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이 데이터가 적어도 한 50년, 100년이어야 되는데 10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있고 일본은 이제 물론 이제 벚꽃 교토 시대 때부터 그 왕실 벚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이태리의 포도나무 정도 그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00년 된 정도의 연구를 갖고 있는 데이터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지난 2023년에 100년 기념이다. 그러니까 첫 관찰한 게 2023년이고요. 그 사이에 100년이 흘렀는데 100년 사이에 매화나무는 약 53일이 빨라졌고 개나리는 23일이 빨라졌고 벚나무는 21일이 개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라지면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느냐. 거기에 식물 종에 의존하는 많은 곤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계의 균형이 이 개화 시기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그다음에 그 생물 중심,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물종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물종을 대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 그 봄에 이제 이 벚나무의 모습이고요. 가을에 이제 은행나무의 모습이고 여기 이제 본관 앞에 우리 이제 오디토리움의 앞에 모습이고 가을에 이제 그 단풍 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물종의 보존은 우리 크리스천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청지기 사명, 스튜어드십을 늘 기억을 해서 이 지구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0만여 종의 생물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종을 우리가 멸종 위기종, 그다음에 한반도 고유종, 아까 보여드렸듯이 많은 그 한국의 고유한 식물들을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에서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있는데 그 뭐 먼 나라의 황금 개구리도 멸종이 이미 되었지만 우리나라 구상나무도 지금 고산지대에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태고 생물 계절 관측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앞으로의 그 기후 변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정년을 하면서 우리 그 이화여대 그 채플에서 이제 특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광을 누렸는데, 우리 이화여대 채플은 우리 뭐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약 2,800명, 2,828명의 학생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거기서 이제 그 채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채플 강연은 이제 뭐 모든 교수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화여대 채플에서는 이제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우리 김창호 그 소통 전문가 그분도 오셔서 채플 강연하고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쓴 성서의 동물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는 제가 한 권 드렸는데, 오늘 우리 정경수 권사님께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사서 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